최근 미중 무역전쟁 소식을 연일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제품에 치고받기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조짐이 보여서 우리 경제나 기업들은 괜찮은 거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잇따라 소집한다지만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회의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큰데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랜만이십니다. 예. 어떤 게 편하십니까? 호칭이 본부장님하고 의원님 중에.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죠.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니까 이제 전에 본부장님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지난 6일부터 미중 무역 전쟁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된 셈인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 무역 전쟁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이게 55억 달러 규모 25% 관세, 또 2천억 달러 규모 10% 관세 이런 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예. 우선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는 7월 6일이라고 합니다만. 네.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3월 중순쯤이죠. 네. 그게 저는 그때 보고 이거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타이틀을 보면 네.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입니다. 제목이요? 예. 여기에 경제 침략이라고 했는데요. 네. 예, 경제 침략이라고 썼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주권 국가들 간에 일방이 타방을 향해서 침략을 했다고 이러면 이건 거의 전쟁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아마 미국 행정부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뒤로 서로 이제 공포탄을 날리다가 이제 드디어 실탄 사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걸로 저는 인식이 되고요. 예. 규모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 규모로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 4조 불 되죠. 수출입을 다 했어요. 네. 미국이 한 3조 8천억 불, 여기도 거의 4조 불입니다. 그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중국은 월등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데 예. 미국이 중국에 실어가는 수출은 한 1,300억 불 해서 미국 전체 수출에 중국 쪽으로 가는 그 비중이 한 8% 살짝 넘어요. 네. 반면에 중국이 미국으로 실어내는 수출은 거의 한 5천억 불 되죠. 그렇군요. 네, 그게 한 중국 전체 20% 수준이니까요. 네. 중국 전체 수출에.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갈 때까지 가다 보면 상처를 누가 더 많이 받겠냐. 아무래도 조금 의존도가 높거나 비중이 큰 나라가 조금 힘들겠죠. 당할 수 있는 상처가 더 클 테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찌감치 7월 초에 500억 불 또 자꾸 보복하니까 그럼 2천억 불 더 때린다 하면 합하면 2,500억 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불은 좀 아껴두고 있다 이러니까 합하면 이게 5천억 불. 끝까지 가면은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를 이제 어떻게 좀 때려잡아 보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전쟁이 그럼 미중 간의 무역에 서로 치킨 게임이라 그러죠. 서로 갈 때까지 가보는 그걸로 끝날 거냐.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 교역의 1위, 2위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면 세계 교역 전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하고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이제 1, 2위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은 얼마나 줄어들고 타격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계산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 경제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들 내던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감소도 수출이나 교육이 중요한 나라고 그게 조금 위축이 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이 한 1% 정도 감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들 예측하시더라고요. 제3국인 우리나라도 한 0.5% 정도 이 영향이 온다. 성장률에. 그런 발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수치의 정확도나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이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네. 또 미국으로 가는 것, 중국으로 가는 것 합하면은 이게 뭐 거의 한 40% 되죠. 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뭐 상호 이 조치 때문에 네. 우리 쪽으로 가는 중국의 수출의 거의 한 80%가 중간재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중국 안에서 완성품으로 돼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가는데 네. 그 판로에 영향이 오면은 우리에게도 이제 그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피부적으로 이거 조금 영향이 너무 크다는 그런 아마 뭐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점들을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국내에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있지만 중국에 아예 네. 진출해 있는 현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기업들을 역시 또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 기업들도 역시 이제 그 부품이나 중간재를 네. 뭐 고향인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처음에 이제 500억 불 하면서 340억 불은 실제로 818개 품목인가요? 네. 그걸 25% 때린다 하고 지금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보면은 주로 첨단 기술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군요. 뭐 네. 미국 소비자 가격에 직접 영향이 가는 데는 네.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겠죠. 근데 네. 그 품목에 우리가 부품 중간재로 많이 걱정을 해야 될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아직 빠져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네. 이제 2천억 불 이래가지고 뭐 6천 개 품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소비재가 많이 걸려 들어갈 겁니다. 네. 많이 걸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의 원료가 관련되는 품목들이 많이 걸려 들어가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자, 그 이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나 대응책은 과연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적이 있고,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직은 좀 보자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자꾸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네. 며칠 전 이야기는 벌써 구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저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나왔을 때 리스트나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에서 조금 끝나고 서로 합의가 되면은 큰 영향 없이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점입 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품목별로 좀 걱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침략이라는 말을 쓰는 정도니까 네. 그런 말이 뭐 공식적인 행정부의 의회로 등장을 할 때는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거 뭐 전에 우리가 봤던 뭐 흔히 tit for tat라고 표현을 하죠. 네. 한쪽에서 이러면 한쪽에서 대응하고 하는 그런 갈등 구조인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데요. 이 민관이 합심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합동 체제를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예. 결국 뭐 정부 대 정부 간의 그 이야기는 필수적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게 민간이 하는 조치가 아니고 행정부가 하는 조치니까 이거는 뭐 G2G 베이스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민간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그 네트워크나 채널이 있습니다. 아하,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다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그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네요. 네. 이쪽에서 어떤 뭐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그 거래 상대방은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게 뭐 영어 표현이 됩니다만 스테이크 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 그런 조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합동을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채널과 민간이 갖고 있는 채널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 대응이 좀 되겠죠. 그렇군요. 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미국의 방침 중에 이제 수입 자동차에다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점이 이제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요?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되면 엄청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하여튼 2차 대전 이래로 계속 각국이 노력을 해왔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눠서 딱 두 가지죠. 서로 관세를 내리자, 그다음에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 또 내리자, 없애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이미 관세는 미국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제로, 미국도 제로죠.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는 더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도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전 기준이다, 환경 기준이다 이런 게 미국산 차가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라는 여러 가지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제기되온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많이 해결을 했죠. 그게 재협상이었고 추가 협상이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양자간에 보면은 자동차 문제로 다시 뭐 어떤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그럼 왜 저러냐. 트럼프라는 뭐 대통령이. 결국은 이거를 서로가 지킨 룰이 있으면 룰 따라 가야 되는데 이 룰을 뒤집을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국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어떤 특정 품목의 무역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하면은 그 위태로워진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양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 시장에 자동차가 수입이 되고 다른 외국 기업들이라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로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미국 대통령은 그게 위해로우니까 한번 검토해봐라 하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270일 동안 하면 아마 내년 2, 3월쯤에 결론을 내는 데드라인인데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뭐 11월 중간 선거를 놓고 미국 내에 그 전에 어떤 결론을 내어서 뭐 좀 정치적인 영향이나 정치적인 효과를 좀 노릴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뭐 9월쯤에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스러운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이게 뭐 가설적이긴 합니다만 적용이 되면 사실 우리가 미국에 한 85만 대 정도 수출을 하고 현지에서 한 65만 대 정도 만들어서 파니까 합하면 150만 대 정도의 시장이 미국 시장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큰 규모인데. 큰 규모죠.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주종이 중저가입니다. 중저가. 아주 고급 차는 아직 우리가 못 갔죠. 그러면은 중저가일수록 가격 탄력성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급은 뭐 고급 소비자들은 가격이 좀 올라가 나 저게 좋아 살 수 있어 사는 거죠. 근데 중저가는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뭐 좀 사는 게 주제되는 그런 소비자층들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 관세가 뭐 1, 20%도 아니고 25% 이렇게 올라가면 그 분명히 아마 판매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하고 FTA 그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겁니까? 관세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 가트나 WTO나 FTA에도요. 국가 안보라는 게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가 성립이 된다면 그건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안보를 얘기하는 거는 좀 근데 과연 이제 될수 이게 있어요.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겠네요.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인데 지난번에도 철강 문제를 갖고 지난 3월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양측 간에 한쪽은 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 하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 한쪽에서 안 된다 하면은 결국 제3자한테 가져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WTO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깝깝하고 오래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 하면은 그 프레임 안에서 서로 논의를 하다가 철강도 결국 우리가 코타를 수입 규제를 받는 쪽으로 결국 결론이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현대자동차 그룹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 자문 역할로 영입되셨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하던데 짧게 좀 우리 대응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뭘지 한 10초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뭐 걱정이 되고 제가 능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도 조금 제 능력에 좀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해서 이 난국을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 바탕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맥. 네. 예, 정치인도 있고 사업가도 알겠습니다. 있고 소비자도 네. 있고 딜러십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잘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논리적으로 일단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이야기에서 그 논리를 많이 제공을 해드려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